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우리는 언론에서 종종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이 예전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말 종종 들어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드디어 다음 주에 이더리움 ETF가 출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죠. 게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큰 상태에서 최근에 트럼프의 피격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재미없었다가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주류 언론이나 특히 JP모건에서 이런 논리를 많이 쓰는데요. ETF다 뭐다 해서 많이 올라온 만큼 이번 상승 사이클 빨리 끝날 수 있다. 심지어 상승 사이클 끝났다는 트레이더들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럼 오른 만큼 빨리 끝날까? 상승 사이클이 땡겨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주위에 있는 환경은요. 일단 CME에서 최근에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거의 100%까지 반영합니다. 99%도 아니에요. 이제 9월엔 100% 금리 떨어질 것이다. 또 왜냐면 최근에 제롬 파월이 나와서 인플레, 물가 2%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설에 엄청난 힘을 실어줬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IMF가 미국은 포기한 것 같고요. 한국을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서 너네라도 금리 인하하지 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또 덕담을 잃지는 않습니다. 잊지는 않고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경제 성장률을 올해 기준으로 그냥 본전치기 하든지 아니면 하락하면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한국만 기존 전망치 2.3에서 2.5%까지 올리면서 그러니까 덕담을 하면서 해주는 말입니다.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할 것 같으니까 글렀고 한국 너네라도 금리 인하하지 말라가 아니라요. 추가 인상마저 고려를 하라는 이런 얘기를 정말 기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야, 참 IMF 무서운 곳이다.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영업자 100만 명이 도산을 하는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단신 하나만 보고 가실 텐데요. 비트코인에 아무래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근황을 주시를 해야 한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좀 딱하기도 했던 게요. 트럼프 전당대회 최근에 나와서 이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하는데 물론 붕대 이렇게 감고 나올지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뭐랄까요? 긴장된 모습으로 나오고 표정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죽음의 위기를 넘긴 이후라서 조금은 좀 가라앉고 긴장된 상황으로 하지 않을까. 참 미국에서 정치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또 발언은 막 시원시원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리를 해보면요. 대선 전에,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 금리 인하 제발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에너지 값을 잡으면 물가 잡을 수 있다 하는데, 실제는 본인이 이제 대선 돼야, 대통령 돼야 금리 인하 하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대만 때리기를 강조를 했었는데요. 대만에서 미국의 반도체 사업 다 가져왔으니까 이제 방위비 우리한테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반대 그리고 대만 때리기로 인해서 코스피가 7월 17일 기준으로는 그래도 1% 정도 빠졌더라고요. 참 아직 대통령 후보긴 하지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거에는 코인을 두고 사기였다. 마치 레리 핑크가 얘기하듯이 사기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긍정적으로 돌아선 이유는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결국 할 것이다. 채굴도 하고 산업 발전도 하고 자산 토큰화도 하고 다 할 거기 때문에 했을 것이다.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제롬 파월을 임기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롬 파월 예전에 싫어했었잖아요. 금리 인하 해 했는데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해버리고 하니까 막 잘라버리려고 예전에 했었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이 패드를 의장을 자를 수는 없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트럼프가 워낙 기가 세니까 했었는데 제롬 파월의 임기를 보장해주겠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머는 비록 비트코인은 별로 싫어하지만 그래도 재무장관을 고려하게 해준다.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부통령 벤스라는 39살입니다. 딱 그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나이 절반 정도 되는데요. 84년생이고. 근데 이 친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요. 벤스가 지금 부통령이 돼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요. 트럼프의 정책이 무려 12년을 앞으로 갈 것이라는 이제 예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트럼프가 4년은 4년은 이렇게 운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벤스가 완전 떠오르는 샛별이거든요. 누구보다 이제 트럼프의 판박이다, 트럼프의 복제판이다, 이렇게 뭐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고요. 극보수인데다가 이 친구가 그래서 다음 대선의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되면 거의 재임까지 될 거라는 이제 뭐 너무 앞서 나간 얘기긴 한데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이 12년이나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벤스가 언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과거에는 그 과거 뭐 러스트밸리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어렵고 힘들게 가난하게 자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난한 삶을 이해를 하고 있다가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처음에 작가로도 시작을 했다고 해요. 특히 힐빌리의 노래라는 이 책으로 나왔는데 이게 영화까지 되면서 이 벤스가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유명해진 유명 인물이 이미 됐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도 벤처 캐피탈로서 예전에도 뭐 비트코인 투자했고 뭐 원유, 뭐 주식, 나스닥, 뭐 ETF 다 투자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인데다가 상원 의원까지 올라갔으니 정말 개천의 용이난 케이스 그리고 뭐 인지도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의 근황이나 정책을 제가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 투자자들, 저를 포함입니다. 트레이더를 제외한 분들은 왜 순리대로 사이클이 간다고 할까? 순리대로 간다고 하면요.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반 후에 비트코인 정점이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과거의 순리이자 통계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말에 끝난다 보다는 연말도 좋지만 내년엔 더 좋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요. 최근에 호재 때문에 뭐 오르기도 하고 좋았겠지만 호재가 많았던 만큼 악재도 역시 많았습니다. 마운트곡스 10년짜리 10년 묵은 사골 아직도 계속 우러나오고 있고요. 국물 계속 우러나오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예전엔 없었던 악재들, 예를 들어 뭐 독일 정부가 뭐 5만 개를 비트코인을 던졌다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이클 때보다 고금리 환경입니다. 뭐 17년이든 21년이든 피크 때보다도 가장 높은 금리,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한국은 뭐 세금 이슈까지 터졌죠. 이건 뭐 연기가 되네 마네 하고 있지만 아무튼 호재든 악재든 계속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호재에 너무 집중할 필요도 없고 악재에도 집중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레디핑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결과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 런칭을 했죠. 그리고 저는 사실 8월 7일쯤에 ETF가 이더리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때가 블랙락의 최종 마감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7월에 된다고 하고 있죠. 자, 7월, 8월에 이더리움 ETF, 아무튼 블랙락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산 토큰화 시대로 넘어간다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비트코인 사이클의 정점이 24년이라면 24년에 이렇게 부랴부랴 어렵게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점을 25년으로 놓고 이렇게 24년에 착착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일반적일까? 물론 뭐 비트, 이더, RWA 다 뭐 5년, 10년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본 사업이긴 하겠지만 24년을 정점으로 봤다면 23년에 준비를 해서 런칭을 시켰겠죠. 그래서 레리 핑크가 보는 정점도 25년이라고 보는 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어떤 호재든 악재든 뭐 블랙락이든 트럼프 할아버지든 다 그냥 상승을 또는 하락을 거둘 뿐이지 결국은 반감기 사이클과 통계를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CNBC에 뭐 조 아저씨 그 아나운서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과거에 앤서니 폼폴리아노를 보고 이렇게 약간 놀리듯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네들 비트코인 좋아하는 맥시멀리스트들은 반감기를 그거 뭐라고 하던데 하면서 랩처라는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휴거된다는 말인데요. 그만큼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하고 부동산을 하지 이렇게 반감기가 있음으로써 공급이 감소가 되고
또 그러니까 2100만 개에서 지금 공급이 감소되는 법칙과 또 4년마다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거지. 반감기 없으면요. 그냥 주식 부동산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감기 사이클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많은 호재들, 악재들 정말 많았었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이런 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4차 반감기 효과, 지금 벌써 네 번째가 왔는데요. 여기에 따르는 거시적인 흐름이 결국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뭐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반감기를 더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기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비트코인이 약속의 7월 반등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트럼프 총경 효과는 오히려 이제 뭐 우연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거들 뿐이다 상승폭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뭐 효과보다 4차 반감기 영향이 더 크다. 그리고 블랙락이다, 트럼프다, 코인 이제 굉장히 호재가 많은데 하반기에 호재가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는데요. 일단 뭐 트럼프는 잘 아실 거고 블랙락은 그럼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이냐 여기에도 한번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미국의 10개 비트코인 ETF 자산 규모 현황인데요. 과거에는 그레이스케일만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랙락이 드디어 1위를 뭐 한참 전에 따라잡았었죠. 지금 31만 개를 갖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전체 2,100만 개 중에 약 1.5%에 달하는 물량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 블랙락이 도대체 얼마까지 이걸 목적으로 하고 뭐 모아갈 것인가? 일단은 기준점은 과거의 뭐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약 60만 개, 그래서 6통 되는 비트코인 물량의 한 3% 정도를 전성기 때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ETF 전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블랙락을 보면요. 블랙락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의 전 국가의 웬만한 기업들 주식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3년 말로 해서 그럼 미국의 잘 나가는 빅테크의 지분은 몇 퍼센트 정도 들고 있을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등 하면 대략 7%, 좀 적으면 6.8%이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빅테크 지분을 7%로 논다고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1.5%는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겠죠. 그래서 7%는 아니라 5%까지만 모아간다. 최종 목표로 모아간다고 보더라도 결국은 약 73만 개가 지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31만 개에 73만 개에 더해서 100만 개 정도는 넘어가야 블랙락의 매집이 끝날 것이다. 이런 굉장히 뭐 좋은 통계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여러 가지 호재나 악재보다는 결국은 통계 반감기 직후에는 재미가 없었고 결국 반감기 후 1년에서 1년 반 뒤에는 꽤나 즐겁다더라.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차 반감기는 아까 그 기자가 이제 너무 변동성도 심하고 시총이 낮은 관계로 좀 뺀 것 같아요. 자, 2차부터 이렇게 통계를 표로 가져와 봐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16년에 이제 2차 반감기가 있었죠. 정확히 7월 9일에 있었고요. 이때는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아요. 보통 5월에서 6월에 오는 경향이 있는데 7월로 갔습니다. 그러면 반감기 이후 뭐 2개월에서 3개월, 많으면 뭐 5개월까지 재미가 없었다고 예전에 소개 드렸었죠. 그래서 3개월 후에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마이너스 5%, 오히려 재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채굴자들이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굉장히 재미없다가 그러나 반감기가 있는 해의 연말 12월 31일을 가보면요. 결국은 뭐 50% 가까이 왔었고, 반감기 이후 1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약 이제 17년 12월 16일 즈음에는 무려 2895%, 거의 30배 가까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결국 반감기 뒤 1년 반 정도 후에 즐겁다더라는 이제 데이터 하나를 제공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차 반감기 때도 한번 보실 텐데요. 이때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0년도 초에는 채굴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반감기를 두 번 맞은 효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요. 자, 일단 반감기, 3차 반감기는 2020년도엔 5월 11일에 왔었습니다. 5월 11일 굉장히 힘들었었겠죠. 왜냐하면 반감기 자체가 생산 물량이 반으로 줄어드니까요. 근데 이때가 때마침
코로나 직후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20년도 3월 달에 기억나시겠지만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부동산이든 죄다 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었잖아요. 비트코인도 이틀에 걸쳐서 50%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가격이 반토막이 나든지 생산량이 반토막이 나든지 채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최근에 두 번이나 겪었다는 거죠. 자, 3월에 가격이 반토막, 그리고 5월에는 생산량이 반토막.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달 뒤 경과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을 보니까요. 보통은 반감기 후에 재미없다면서, 근데 여기 이때는 한 7% 정도 올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평상시 같으면 떨어지는 게 맞을 텐데요. 그 전에 반감기 두 번을 맞았다고 했었죠. 원투 펀치를 맞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평소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던 겁니다.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나마 조금 올라온 회복하는 게 이제 오른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원래 가격에 비하면 과거 가격에 비하면 훨씬 한참 아래 가격에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좀 위아래로 흔들릴 수는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사이클을 거치면서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20년도 연말에 가서는 237%까지 결국 올라왔고요. 1년 반 반감기 후 1년 반 경과한 결과는 이제 6만 7천 불 가까이 오르면서 685% 거의 8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물론 21년도 4월에도 이거 비슷하게 좀 올라왔지만 최고점은 결국 1년 반 후에 찾아왔더라. 뭐 통계가 계속 하나의 법칙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반감기 후에 이렇게 반복되는 통계를 놔두고 이번에는 다르다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게 오히려 용자다. 용기 있는 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 생각할 자신이 없다. 자, 그럼 4차 반감기 이후에 가격 변동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반감기 4월 19일 올해 24년에 있었죠. 그래서 뭐 6만 1000달러, 1900달러 정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감기 이후에 이제 2개월하고 한 18일, 그러니까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경과를 보니까요. 5만 5천 달러 정도 되면서 한 10% 정도 빠졌죠. 요게 일반적인 뭐 가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달에서 세 달, 많으면 네 달에서 다섯 달까지 재미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하다가 그럼 연말 가서 어떻게 될까요? 24년 12월 31일 가면 지금 이 과정 안에서 뭐 트럼프다, 블랙락이다, 호재도 있고, 뭐 독일 정부다, 마운트 곡수다, 뭐 여러 가지 악재도 있지만, 아무튼 이 과정을 겪은 이후에 뭐 연말 가면 분명히 상승을 하겠죠. 상승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얼마나 상승까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결국 반감기 이후 1년 6개월쯤 뒤에 이제 기자의 경우는 9월 30일쯤을 예상을 했는데 뭐 8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뭐 네 번째 지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13년도도 뭐 똑같았습니다. 다만 1년 반감기 이후 1년 뒤에 그때는 엄청나게 더 많은 상승을 이뤄내긴 했었지만, 그래서 이런 여러 조건을 볼 때 이때가 뭐 큰 상승이 뭐 이때도 좋겠지만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에도 흔들리지 말고 반감기 이후 뭐 1년에서 빠르면 1년에서 1년 반 뒤에 정점이 올 확률 저는 한 80%까지 보거든요. 요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제 경험상 여러 호재로 인해서 사이클의 정점이 빨라졌다기보다는 더 오른 상태에서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로 해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 호재와 악재로 크고 작은 굴곡은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어떤 호재 악재도 사이클 자체를 크게 변경시킨 적은 아직 없었기 때문인데요. 결론은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과거에 본 대로 그리고 하던 대로 장기 레이스라 생각하고 모아가시면 어떨까 조심스레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